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주희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리고 1대1 심층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집 8월 2일까지 함께 하니까요.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성균관대와 중앙대 입학사정관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특별히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합격의 열쇠를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성균관대 중앙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죠. 중대부고에 계신 이금소 선생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소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일산대진고 교사로 계신 윤신혁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의 책임 입학사정관으로 계신 분입니다. 권영신 사정관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권영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균관대와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마련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는데요. 02311-5441번에서 5442번까지 전화 상담하실 수 있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면서 합격의 지름길, 합격의 열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비전 2020을 선포했는데요. 2020년까지 아시아 10위권, 세계 50위권의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최근엔 기업들과의 산약 협력을 맺어 창조적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전략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5대 전략 과제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는 성균 인재 전형, 지역 리더 전형, 이웃사랑 전형 등이 있는데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세계 속의 디 온리, 더 베스트라는 꿈을 실현하는 대학.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비상하는 성균관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교육의 산실이죠. 성균관대학교의 홍보 영상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균관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만큼 더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우선 성균관대 입학사정관님이시니까요. 권영신 선생님께서 네. 이번에 201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어떤 큰 변화라든지 구체적인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형을 통합하고 또 전형 요소를 간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입학사정관 전형을 성균 인재 전형 하나로 통합을 네. 하고 또 전형 요소 역시 그 학생들의 그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줄여주기 위해서 네.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이외에는 별다른 그 증빙 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 충실한 교내 활동을 이제 평가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네.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시에서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의 77%를 수시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네.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총 80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단일 전형으로 봤을 때는 네.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외에 이제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전형으로 25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인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거 말씀이시고 예. 입학사정관제의 그 전형을 통합함으로써 좀 간소화했다는 그런 것을 강조점으로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의 서류도 편의를, 예. 자소서와 추천서 이외에는 안 받겠다. 원래 또 성대는 좀 간단했어요. 그 전에도. 네,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정을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권영수 사장관님께서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와 또 서류 접수 그리고 합격자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9월 4일에서 9월 9일, 추천서는 9월 8일에서 11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우선 선발 같은 경우 11월 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선발은 12월 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선발 대상자 학생들은 11월 1일이 많이 기다려질 것 같고 네. 일반 선발 합격자들은 이제 12월 6일 날이 많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각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또 그 모집 단위별로 특징이 다양해서 사정관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알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균관대학교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성균관대학교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성균관대 전형의 그 입사관 전형의 특징을 보면은 네. 다른 대학들은 학교 인재상을 학생이 이렇게 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네. 특징이 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이렇게 인재를 키워내는데 자신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네. 너희가 준비된 뭐 이런 학생을 뽑지 않고 너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인재를 확 키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입사관 전형을 할 때 자기 이렇게 잠재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이렇게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자신의 잠재력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학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학생일지요.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는 미리 받았고요. 그리고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균관대 교육학과 입사관 전형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교육학과 입사지원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요. 네. 네. 우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일단 제가 성균인재 전형에 지원하고 싶은데 저희 장점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잠재력을 더 높게 네. 평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장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강조해야 될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하겠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친구 일단 성적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가 5등급, 수학이 3.5등급, 영어가 3.8등급, 사회가 4.6등급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등급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좀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보통 정도의 학생이다. 네. 노력은 많이 한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자, 모의 수능은 6월 모의고사 기준인데요. 국어 2등급에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오, 그 다음에 대단한데요? 사탐은 각각 4등급, 1등급으로 종합 1.6등급인데요. 이야, 네. 내신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수학, 영어가 두드러지게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네,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그렇군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비교과를 보기 전에 우리 친구가 성균관대 교육학과 성균인재 전형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같이 비교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일단 교내 활동은요, 일단은 3학년 1학기 학급 회계 뭐 이런 거 좀 네. 믿음직한 친구들한테 맡기는 임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천체과측반, 그다음에 교육학 학술반을 했는데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교육학 학술반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친구가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와 관련. 전공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네.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의 이런 그 활동 중에 가장 저는 두드러지게 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과후 학교를 1학년, 2학년에서 무려 60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아주 성실하게 활동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의 성실성은 충분히 증명되고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을 하는 봉사활동이나 공부방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온 친구입니다.
자, 특기 사항을 같이 보시면요.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특히 본인이 영어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교내 영어 경시대회나 이런 데서 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방과학교를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활동 부문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역시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과 영어,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탐구 보고서 네. 등에서 굉장히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3학년 때 보면은 이 교내 글로벌 리더 인재상이라고 네.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렇죠. 뛰어난 네. 학생들한테만 주는 이런 특별한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도 수상한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우리 친구 어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물론 성적은 뭐 어학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만큼 매우 뛰어나지는 네, 그런 건 않지만 안 되고. 우리 친구가 충분히 이 어학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네. 보여집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내신 성적이 조금 예. 모의고사에 못 미친다라는 것.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성균관대학교는 뭐 내신을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만 수능의 모의고사는 상당히 좀 깊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희는 받았는데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고, 또 수상 경력이 또 풍부하고요. 또 전공 관련 활동마저도 아주 우수한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정관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성균관대 평균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선발하는 방법하고 최저학력 기준 등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부탁드릴게요. 네. 201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그 성균 인재전형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선발 방식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선발은 서류 100%, 그다음 일반 선발은 서류가 60, 학생부 교과가 40%가 반영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선 선발에 서류 100 반영된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제 아시기도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류 속에 들어가 있죠, 네, 학생부 교과는?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정성적인 형태로 교과가 반드시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 선발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805명 가운데 490명을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고요. 네. 일반 선발 같은 경우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가지 과목 중에 상위 3개, 잘 본 거 3개 등급 합 6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계도 역시 4가지 중에 3개, 잘 본 거 3개가 등급 합 7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 탐구가 한 과목 반영된다는 거예요. 아, 네, 2과목이 네. 아니고 한 과목이고 인문계는 외국어와 한문이 탐구로 대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된다. 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과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면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대교육 공통 양식에 네. 2가지 문제가 더 추가가 되고요.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증빙 자료 없습니다. 네. 없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인데 추천서도 선택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검정고시생들을 위해서 추천서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놓은 거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내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성균관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권영신 선생님께서 이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저희가 함께 지금 네. 봤는데요. 장점 그리고 보완할 점이 딱 눈에 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외부 활동을 통한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얼마나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는가 생활을 이제 이런 충실하게 것들을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학생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상 실적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것도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성균 인재 전형에서는 이제 반영되지는 보진 않습니다. 않고. 예. 그래서 그 학교생활교육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교내 수상 실적이라든가 봉사활동, 네.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네.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학생이 그 비교적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했다고 저는 봤어요. 그렇죠. 생활기록부를 쭉 검토하면서. 그래서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상을 수상했는데 네. 이 상은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에 걸쳐 이렇게 노력과 그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그 고등학교에서 주어지는 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상을 이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실적도 꽤 많았죠. 네. 교내 수상 실적. 그리고 이제 교육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과 관련된 학술 동아리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어가 전공이다 보니까 영어로 된 어떤 편지 그런 걸 번역하는 그 네. 봉사활동도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그 전공에 관한 관심을 키워나간 걸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방과후 학습도 꽤 많이 한 학생이었으니까요. 네, 네. 성실성은 뭐 다 증명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앞서 잠깐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학생이 보면은 이제 교과 성적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잘한 과목도 있지만 좀 낮은 과목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학생이 전화가 연결돼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예예.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학생이 그 교과별로 성적 그 편차가 좀 큰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뭐 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국어나 사회부문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영어나 수학 쪽이 좀 더 적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면접을 준비한 학생인 것처럼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은 본인이 재밌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게 나오는데 국어와 사회 과목은 좀 네. 낮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학생 그 국어와 사회 성적이 좀 낮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걸 좀 했나요? 네, 실제적으로 그 방과후 학교 내역을 보시면은 이게 전체 총량 시간밖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역을 자세히 제가 나중에 드리고 싶지만 거기서 국어 방과후 학교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사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좀 못하는 과목이어서 이게 나중에 방과후 학교를 많이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들었듯이 이 학생이 제가 이런 걸 물어본 이유는 이제 교과 편차가 좀 크면은 궁금해 하거든요. 네. 왜 이 과목의 성적이 낮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방과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하려고 네.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 좀 녹여서 써준다면은 사정관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예, 면접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시뮬레이션 같죠. 하고 있는 예. 분들은. 우리 학생이 대답을 참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신의 그 보완할 점이라든지 뭔가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그럼요.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똑한 학생이에요. 예, 윤신혁 선생님께서도 지금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성적도 보고 답변도 듣고 이랬는데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근데 일단 저는 우리 친구가 너무 답변을 잘해서 성대가 이 사정관 전형에 이게 면접이 없다는 게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요. 일단 사정관님이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잘 네. 해주셨는데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에 좀 뒤처지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네. 보니까 그 사탐 영역은 한 과목을 반영을 하니까 사회문화가 우리 친구 1등급이거든요. 우리 네. 나머지는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2학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다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추이가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친구가 좀 전반적으로 조금 내가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누수가 있지 않나 이거 좀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비교과 활동이 아까도 그 사정관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네. 그냥 열정적으로 한 친구라는 게 충분히 입증되는 자료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면 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윤희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면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고 추천서에도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사정관님께서 그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셨을 텐데 더 구체적인 좀 팁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좀 주시죠. 네, 그 자기소개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썼습니다. 무난하게.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네. 잘 써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쓴다는 게 문장력이 화려하거나 수식어구가 화려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들을 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게 사실은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무난하게 잘 썼고요. 공통문항 3번 문항에 보면은 그 지원 동기, 지원 분야, 진로 계획을 묻는 것에 교육학 학술 동아리 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뭐 글로벌 인재상을 수상했다거나 아니면 사범대학이나 교육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성도 굉장히 이제 잘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을 좀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조언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를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학생이 지금 면접을 너무 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시 지원의 그런 전략도 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좀 어떤 추천을 좀 준비를 했을 것 해주시겠어요? 같은데. 네, 우리 친구 이런 면접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수시 지원 전략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 친구는 적극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두루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가 이 우선 선발의 최저 기준도 맞출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준비를 좀 열어두는 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이제 대학을 하나를 추천을 하자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 물론 성균관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지만 이화여대도 또 좋은 대학이잖아요. 카드를 쓰는 거고 나머지 카드를 맞습니다. 또 쓰는 거죠. 네. 근데 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서 교육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이대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도 본인이 복수 전공으로 하게 되면은 초등교사와 그다음에 중등교사를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부 학교이긴 반영 한데, 비율도 좀 네, 짙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1단계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고 서류가 이제 80%니까 핸디캡을 좀 감출 상대적으로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출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이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이 30%인데 이 30%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우리 친구한테 아주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잘할 있을 것 같아요, 거라고 면접은.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추천을 또 해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어요? 제가 특기자 전형, 성균관대 특기자 전형도 준비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저한테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보완해야 할 점, 부족한 점, 필요한 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유희정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가 이 특기자 전형을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수준에서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정관님한테 이 질문을 갖다면 사정관이 아마 지금 있는 걸 잘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이 공인어학 성적을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타 대학에서 하는 글로벌 전형의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언어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교육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특히 언어 교육 쪽에 두루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다른 대학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균관대 입장에서 보면 특기자 전형보다는 성균인재 전형이 훨씬 더 적합한 지원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성균 인재 전형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잡고 지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걸 자기소개서 어떻게 녹이는지 이게 최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오늘 전화 상담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정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정리하겠습니다. 이금수 선생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균관대 교육학과 성균인재 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생활을 상당히 충실하게 해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이제 충분히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족한 내신 성적에 대한 노력 등 또 자신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을 설명할 때 단순히 학술 동아리만 언급할 게 아니라 그 외 자신의 성실성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간단하게 추가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입학사정관님의 결정적인 조언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서 잘 표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균관대를 지망하고 있는 우리 학생의 전화 연결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방금 연결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해선 결정적 코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신 사정관님께서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하나 좀 기억해둬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균관대학교 그 성균인재 전형 같은 경우 뭐 다른 전형도 이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정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 내가 그 공통문항 이외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화 연결된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교내 활동 위주로
쭉 순서대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면 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권현희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성균관대 중앙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원동력, 젊음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력, 세계와 미래를 움직여 나갈 추진력,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중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생명을 되살려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생명 존중을 실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신약 개발에 앞장서며 가족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R&D 센터를 비롯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중앙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기회균등형 전형이 있으며 총 1,045명을 선발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변화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미래를 열어갈 중앙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변화를 이끄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중앙대학교 소개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차정민 선생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진행해 왔는데 네. 많은 학생들이 저 중앙대 가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차정민 사정관님께서는 이제 2014학년도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마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 들리고 또 신설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2014학년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작년에 균형형과 재능형으로 나뉘어졌었는데 네. 올해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전과 같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수시 통합 전형에 있었던 학교 생활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신설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기회균등 특별 전형 중에 있는 농어촌 학생이나 사회공헌 배려자 전형은 주요 교과 성적 3배수로 1차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올해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지 않고 정시 수능 100%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바뀌었군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네요. 뭐 수험생들이 좀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차정민 사정관님께서 2014학년도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전형들의 경우에 모집 인원과 특징도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총 294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펜타곤 5개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네, 학교생활 우수자는 264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으로 선발을 합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펜타곤으로 507명을 모집을 합니다. 여기는 대부분은 정원 외 특별 전형이고요. 제출서를 보시면 학생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모두 공통인 것이고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선택서류와 선택서류 요약서 그리고 기회균등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서류는 저희가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중앙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모든 대학이 공통이겠지만 미반영되는 항목은 교과와 관련된 교회 수상 실적이나 공인의학 성적, 해외 봉사 활동 실적 등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다시 네.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수시에서는 원서 접수 일정이 좀 확인해서 누락 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제출해야 될 중요하죠. 서류가 네. 좀 있어 보이는데요. 2014학년도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들도 확인해 주십시오. 네, 중앙대학교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단 3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네. 꼭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2단계 심층 면접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거쳐서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윤등 특별 전형의 수시 일정은 심층 면접이 11월 23일부터 24일 그리고 11월 그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1단계 합격자들에 대해서 네. 서류 제출을 따로 받습니다. 그렇죠. 합격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모든 다빈치형과 다르게 9월 말에 받게 되고요. 네. 일반 선발 대상자 면접은 또 10월 말에 있습니다. 네. 예. 각 전형마다 접수 기간이나 일정이 이런 좀 면접 기간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꼭꼭 꼼꼼하게 확인을 챙겨야 좀 되겠습니다. 잘 확인을 네. 하셔야 되고요. 네. 윤신아 선생님께서는 이 중앙대 지원하는 학생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앙대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훨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네. 그런 대학이거든요. 언제 인류가 될지 모르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중앙대학교 이 다빈치 인재 전형을 보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장에서만 사는 친구들이나 교실에서만 사는 친구나 특정 활동만 하는 친구보다는 다재다능하고 즉 네. 학생이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균형 있게 하는 학생들을 그렇죠. 선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균형 있게 그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남김없이 보여줘라. 이걸 꼭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흔히들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네. 뭘 특별히 잘하진 않는 것 같아라는 학생들이 그렇죠. 주요 항목에서 골고루 열심히 했다면 좀 네.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앙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이나 경영에 관심이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아, 네. 정말 경쾌한 그런 답변에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요. 네. 우선은 상경 계열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인데요. 중앙대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가 다빈치 인재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게 적합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신이 이 다빈치 인재 전형과 적합한지 이거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부터 분석해보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인데요. 국어는 한 2.4등급, 수학은 2.6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1.5등급, 사회는 2.1등급, 합계 2.1등급 정도 되는데 우리 친구 이 내신 성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1, 2학년 때보다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월등하게 성적 향상이 있었다. 이게 향상이 됐다. 이게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의 수능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2등급, 3등급, 3등급, 그다음에 사탐은 1등급, 5등급으로 평균 한 2.8등급대.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 네.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그래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또는 광고홍보학부 이런 다빈치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인데요. 우리 친구 학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 일단 교내외 활동들을 보면 저는 제일 눈여겨봤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 친구가 1학년 때 총무부장하고 3학년 때 1학기 부회장을 했는데 보통 학급에서 제가 담임을 하면서 보면 학급에서 제일 괜찮은 친구가 반장이 되는데 반장은 좀 점잖은 친구들이 하거든요. 네. 그럼 부회장은 보통 학교에서 반의 분위기를 리드하는 친구. 그 다음에 총무부장은요, 돈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가장 믿음직한 믿음직스러운, 친구를 예.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공하고 관련이 네, 있네요.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교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다. 네. 친구는 실내 쌓았다. 이걸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보면 1학년 때 영화 평론반 하면서 문화 친화적인 이런 성격도 좀 네. 미리 갖췄던 것 같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재능 기부 동아리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 또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코코디 프로그램 운영해보겠다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친구들을 모집하고 하는 과정들을 직접 해냈던 굉장히 기획력도 있는 친구죠. 네, 맞습니다.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도 우리 친구 보면 1학년, 2학년 뭐 200시간 이상씩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해왔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도 1학년, 3학년 보시면 굉장히 한 400시간 이상 해왔는데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97시간, 그 다음에 EBS에서 했던 UCC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거, 그 다음에 교육지원 학습지도 봉사활동, 그래서 성실성이나 아니면 리더십이나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친구로 보여집니다. 우리 친구 수상 경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선행 부분, 학교에서 점잖은 친구들한테 주는 선행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교과학습, 관련된 우수상,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 영어에서 교과 우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과 정치나 한국사에서도 교과 우수상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 학교에 이제 학교 축제 같은 거죠. 이 동아리 활동 보고서 쓰기에서 최우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별 학급 규칙 제정 대회, 그 다음에 교내 크리에이티브 위너, 가장 학교에서 창의적인 이런 친구상을 이런 받았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 3학년 때는 독서 기록 관련된 독후감 쓰기 대상, 뭐 봉사상을 두루 받았던 이런 비교과 활동도 대체로 골고루 균형 있게 했던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시작 선생님의 분석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오각형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요.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정민 사정관님 나와 계신데요. 다빈치 인재전형의 그 펜타곤식 선발 방식, 너무너무 유명한 그 방식이죠. 평가 방법하고 평가 항목의 특징을 이해하면 준비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먼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서류로 100%를 봅니다. 이 서류라는 것은 뭐 학생부를 비롯해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모든 영역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고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100%로 해서 최종 선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펜타곤 5개 항목은 뭐 저희가 중앙대학교만 있는 뭐 독창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지금 뭐 교과와 비교과로 이루어진 학교 생활과 크게 차이가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첫 번째 아까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학업수학적인 능력이 충분히 바탕이 되고 그리고 리더십과 봉사활동, 봉사정신, 자기주도성, 창의성과 문화성을 골고루 잘 갖춘 학생들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형에서는 성적만 좋으면 다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빈치형 인재정에서는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저희가 선호를 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업 수학 능력은 학생부의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성적도 아니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이라든지 뭐 학업의 추이라든지 또 교내 사항과 같은 좀 성취를 보였던 여러 분야들을 보고 두루두루 살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리더십 같은 경우도 뭐 교내에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뭐 어떤 것을 맡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역할,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보여줬는지를 저희를 설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도 단순히 뭐 몇 시간을 했느냐 그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된 모습을 달라진 모습을 저희한테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의 표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열심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보여줬듯이 관심 분야에 좀 창의적으로 좀 도전했던 그 남들과는 좀 달라 보이는 느낌들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친화성은 저희가 뭐 엄청나게 뭐 배점이 많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체능 활동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 그리고 주요 교과목뿐만 아니라 음악미술 체육에 대한 교과에 대한 애정들까지도 두루두루 갖췄는지를 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네, 사정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평가 방법과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쭉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그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을 이제 보셨을 때 학생의 장점하고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3학년 1학기가 마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활동을 다시 한다거나 새롭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갈 것인가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의 장점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영어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과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특히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제가 읽어봤었는데 네. 재능 기부 교내 동아리를 직접 운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학생들의 뭐 강인함, 뭐 승부욕, 선생님들이 또 써주신 말 중에서 내가 또 발췌를 해봤었는데 네. 이런 점이 충분히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향상은 좀 됐으나 어쨌든 비교 평가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오는 학생들에 비해서 아주 뭐 두드러지게 다른 교과에서 두드러지게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못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훨씬 더 잘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학생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우리 대답이 학생 듣고 가능할까요? 있나요? 네. 네. 예. 교내상을 여러 가지 이제 수상을 했던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정말 나를 잘 내세울 수 있다, 자신 있다, 정말 이 부분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 상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주는 그 크리에이티브 상이라고 네.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한 그 학생들에게 주는 상인데 제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온 거기에 대한 상을 준 거라서 네. 네, 내세우고 싶은 그런 상입니다. 네. 네, 충분히 이제 좋고 이제 우수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소서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어필이 되지 네.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최우수상이나 대상 같은 걸 많이 받았고 그게 정말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교과 영역을 봤을 때 수상 대역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강조하지 못했다라는 점 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학생 이해하셨죠? 네. 예.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미리 이제 저희도 함께 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점을 또 강조하고 보완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잘 써주셨습니다. 네. 근데 먼저 하나 질문을 또 해도 될까요? 네. 네. 특별히 뭐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알아보거나 그거를 가게 된 어떤 독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심하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 네. 학과를 결심하게 된 계기. 거기 제가 자기소개서 썼는데,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네. 흥미가 생긴 뭐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은 안 돼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학생이 왜 이런 학과를 지원을 하려고 할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쓴 글은 네. 한 가지 이벤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몰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써주셨는데 네. 저희가 물론 그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흥미가 이제 유발이 돼서 이런 것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대학까지도 네. 전공이 참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그런 지금까지 공부했던 교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더 끈질기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목에서 흥미를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이런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해서도 한번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자기가 좀 더 제시를 해주고 그런 측면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쓸 때 나는 1학년 때 뭘 하겠고 2학년 때는 교환학생을 가겠고 탭스를 해서 다국적 기업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에 어떤 내용에 좀 더 관심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이걸 공부해봤더니 참 재밌었더라. 이것들을 좀 더 잘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정민 사정관님께서 학교의 선배가 된 것처럼 네. 아주 세세하게 네. 친절하게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요령들을 네. 좀 알아봐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 중앙대를 포함해서 수시 6회의 모든 카드를 또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전형들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 일단은 수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정관님 말씀하시는 중앙대학교 인재상에 맞는 이런 그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논술 전형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이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의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네.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은 면접이 70%가 되는데 이 면접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도전적인 그런 승부욕이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뭐 건국대학교 전형 같은 경우도 이런 특징이 있는 전형이니까 우리 친구 그런 전형들도 잘 찾아서 지원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가지 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 면접 준비. 사정관님께 부탁을 드리겠네요. 예, 사정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서류를 받던 그분들이 그대로 면접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이미 학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봤던 분들이 학생이 서류에서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에서 내가 좀 과장되거나 뭔가 좀 숨기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최대한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대로 써라. 사실대로 쓰는 게 좋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되 그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진다면 네, 면접에서 그 저희가 물어보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공 적합성이나 뭐 이런 그 깊숙한 심화 질문이나 이런 건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희는 선행학습을 대학교 와서 선행학습을 이미 했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만 잘 충분히 숙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자기소개서에 충실한다면 면접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상담받은 내용들은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중앙대 인재상에 맞는 활동이 무엇인지 점검을 다시 좀 해야 되겠고요. 동아리 활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다른 활동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원학과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 자세도 필요한데요.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때 학문적인 탐구와 열정을 보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합격의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사정관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더 여쭤봐야겠죠. 차정민 사정관님께서 학생들이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스펙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걸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거가 얼마나 더 높이 쌓았을 때 합격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학생을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성균관대 중앙대 편으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차정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여름방학 특집 계속됩니다. 내일은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입학사정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